이번 강의부터는 기초통계학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이과대, 공과대는 무조건 듣게 되는 수업이고 상경계열도 제가 알기로는 좀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통계학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고 그나마 단순한 내용들을 담은 게 기초통계학이에요. 이제 그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고 첫 강의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깊게 파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이 과목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서 도대체 통계학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이제 인터넷에 치면은 사전적 정의도 여러 개 나오고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씩 정의하는 게 달라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 적는 건 제 개인적 사견인데 저는 통계학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 단어도 나온 지 오래되긴 했는데 그만큼 데이터가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유의미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분석 중에서도 특히 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통계학이 그래서 뭘 배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장에서 스타트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계학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데이터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데이터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데 데이터가 뭘까? 요것도 이제 통계학이랑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저는 그냥 데이터를 단순하게 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적표, 계획표, 시간표 이런 이제 그때 쓰는 그 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데이터가 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엔 텍스트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요. 사진, 동영상 같은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대부분 데이터와 그리고 보통 회사 가서 쓰게 되는 데이터는 아마 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표를 그냥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 제가 데이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표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표는 표인데 좀 어떤 특히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 표를 데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먼저 표는 행과 열이 당연히 있겠죠. 행은 이제 가로줄을 의미를 하고 열 같은 경우는 요 세로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데이터라고 부를만 해요. 어떤 조건이냐? 먼저 행에는요 관측 개체가 오면 되고요. 열에는 그 관측 개체의 속성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행의 관측 개체, 열에는 속성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표를 우린 데이터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근데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관측 개체, 그 다음에 속성?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한 설명을 이 뒤에 제가 가져온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 유튜브 채널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주인 같은 경우 자기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유튜브 측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제가 올린 요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영상들의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가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요 행에는 관측 개체, 열에는 속성이 오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라고 부를만 해요. 자, 왜 이런 조건을 만족했던 거냐? 먼저 행에는 관측 개체가 온다 그랬죠? 관측 개체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영상별로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를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 자체는 영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 개를 개별 관측 개체라고 부르는 거고 행의 관측 개체, 즉 영상이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한 행에는 같은 영상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첫 행에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나 봐요.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에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가 왔는데 행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관측 개체에 해당하는 영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절전법 예제라는 영상에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행이 바뀌면은 영상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관측 개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1행에는 1관측 개체에 대한 정보가 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 하나에
뭐 이 영상 이 두 개 영상에 대한 정보가 오게 되면은 뭐 그런 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딱히 뭐 데이터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행은 관측 개체를 담으면 되고요. 열에는 그 관측 개체가 가지는 속성이 오면 됩니다.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보게 되면은 요 영상의 조회수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이 가진 속성이 이렇게 나열이 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열이 바뀌면은 속성이 바뀌어야 돼요. 뭐 이 한 열의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한 번에 넣는다던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열 하나당 속성 한 개, 행 하나당 내가 원하는 대상 한 개를 이렇게 오면 되고,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쓴 어휘에 대한 헷갈림이 없다면은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소개를 드립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관측 개체의 예시로 이제 동영상 한 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관측 개체가 가지는 속성에는 뭐 조회수도 있었고, 그다음 뭐 시청 시간 등등이 있었던 겁니다. 뭐 다른 예시로 들어오면은 우리 반의 성적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을 알고 싶다 하면은 관측 개체는 이제 학생 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명의 데이터니까, 그래서 행에 뭐 학생 이름, 뭐 가라는 학생, 나라는 학생 이렇게 오면 되고, 열 방향으로는 내가 알고 싶은 수학 점수,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는 수학 점수라는 속성을 쭉 뭐 나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한 표를 우리는 보통 데이터라고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던 거고요. 열에는 속성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속성 대신에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될 단어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랑 변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변수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숫자라는 뜻이고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라는 뜻인데, 이 속성은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표를 다시 보면은 조회수가 속성이라 그랬죠. 영상이 가지는 속성. 근데 이 속성은 변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바뀌면은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행에는 관측 개체가 오고 열에는 속성이나 변수가 오는 표를 우린 데이터라고 부르겠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문장 있죠? 통계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 방법인데, 이제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표를 분석하라는 거구나. 어떤 표를 받을 거다.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내면 되는 게 통계학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이 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2강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좀 넘겨가지고 통계학의 종류라는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표를 이제 분석하는 수학적 방법이 통계학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학적인 분석 방법이 이 통계학의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이 분석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통계학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표본과 모집단이라는 걸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 이 두 단어는 아마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모집단은 뭐냐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 알고 싶은 대상 전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의 평균 키를 조사한다라고 해볼까요? 이거를 조사를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키가 이제 대상 전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고등학생의 키를 재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고등학생 평균 키가 궁금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궁금해.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이 궁금한데, 이걸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됩니다. 고등학생 평균 키가 궁금하면 고등학생 키를 다 재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키를 다 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인건비다 뭐다 해가지고 돈도 좀 걸리고, 뭐 키 아니라 뭐 다른 평균 연봉이라고 해볼까요? 어떤 강사, 학원 강사의 평균 연봉을 재고 싶어요. 얘네들을 그럼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학원 강사들의 연봉을 다 조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시간, 돈이 들고, 플러스 여기는 연봉을 잘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좀 우리나라 특성상 뭔가 금기시 되어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수조사라는 게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모집단 자체를 조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모집단이 저기 있는데 저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통계학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모집단 전체는 조사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부를 조사를 해보자. 고등학생이 5천 명이라면은 이 중에 한 100명만 먼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딱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데 요 100명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 전체 조사는 안 되지만 표본으로 100명 정도는 가능하니까 이 표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게 통계학이에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냐? 이 표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추론 통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0명 조사를 했어요. 고등학생 키를 남성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74 나왔다고 할까요?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 고등학생 남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고 할게요. 고등학교 남자의 평균 키인데 이게 174랑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얼추 그 174란 숫자가 약간 믿을만 하지만 그게 정확히 이 모집단의 특성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174를 가지고 그나마 유의미한, 그나마 신뢰도 있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추론 통계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을 이용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나마 정확하게 모집단을 추론해 보자라는 게 추론 통계의 내용이고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을 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추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가설 검정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술 통계입니다. 자, 이 기술 통계는 뭐냐? 사실은요, 요 표본 있죠? 이 샘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제가 표라고 했죠. 행과 열을 가지고 행에는 개별 관측한 개체, 그 다음에 열에는 속성이 오는데 그 표로 된 데이터가 바로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평균 키를 계속 예시로 들면은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쭉쭉쭉 해가지고 100번째 학생까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행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키라는 속성이 이렇게 적힐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가 바로 표본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얘 볼까요? 얘도 이제 데이터고 표고 그리고 일종의 샘플, 표본인데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약 160개 영상을 올렸는데 요게 이제 160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노출수, 조회율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에 딱 모아놓은 게 표본인데 그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힘들고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표본을 좀 요약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요약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치로 요약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는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막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게 전부 이 수치 요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요 표를 보면은 이런 표본이 있는데 이 조회수 너무 보기 힘들어. 이 조회수 요약해가지고 평균 조회수만 알려줘. 그러니까 영상별 평균 조회수만 요약해서 알려줘. 이게 바로 기술 통계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요약을 안 해도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줘. 혹은 도수분포표 이런 걸로 간단하게 제시를 해줘 라는 게 기술 통계학이고 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는 결국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고 싶다. 하지만 얘를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일단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자. 이 표본이 제가 데이터라고 불렀던 그거고요. 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좀 간단하게 수치 요약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도표를 그려보자라는 기술 통계학. 자, 여기서 표본을 통해서 얻은 값이 모집단과 똑같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나마 정확하게 맞춰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배우는 게 추론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이에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기초 통계학은 기술 통계, 확률, 추론 통계를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통계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뭔가요? 데이터는 표입니다. 표고요.
분석하는 수학적 방법에는 기술 통계라는 것과 추론 통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통계학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표를 가지고 기술하거나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 기술 통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가 1강 내용이고요. 이 이유는 들으실 분들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와가지고 요 기술 있죠? 이 기술. 이 기술에 대한 뜻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많이 쓰는 기술은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걸로 많이 쓰죠. 뭐 과학기술, 현대기술 이런 건데 그 기술은 아닙니다. 이 기술은 묘사를 한다는 디스크립티브인가? 그 영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묘사라는 뜻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술한다, 무언가를 묘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기술이고 이 데이터를 묘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수치 요약 그래프 도표로 묘사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좀 언급을 드릴 점은 사실 이 표본만 데이터가 아니고 모집단에서 구한 것도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100명의 키를 조사한 게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모집단에서 조사한 5,000명, 모집단이 5,000명이라면 이들의 키도 사실은 데이터, 표 형태로 되어 있을 테니까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표본에 대한 거를 데이터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왜냐? 모집단도 데이터라고 부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애초에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 빅데이터 시대에 도처에 널려 있는 데이터도 어떤 모집단을 추론하기 위해 조사한 일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표는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는 웬만하면 거의 다 표본에 관련된 데이터,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술 통계, 추론 통계를 하자라는 게 통계학의 목적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진짜 1강 내용이었고요. 이번 강의에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